빛이 없으면은 물체도 알 수 없고, 영상은 뭐라 그랬어요? 영상 어떻게 만든다 했죠? 빛으로 그림자를 만든다 했죠. 그림자. 그림자가 없으면은 입체감도 안 생기고. 네. 그래서 그림자를 잘 만들 수 있는 거를 본인이 찾아야 돼요. 조명하면 우리는 인공 조명만 얘기하는데, 인공 조명뿐이 아니라 야외에서 있는 태양빛도 조명이란 말이에요. 태양빛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누구나 다 태양빛에서 공짜로 다 자연스럽게 찍지만, 누가 찍으면 예술같이 보이고, 누가 찍으면 그럭저럭 보이고, 누가 찍으면 또 깜깜해. 네, 새까맣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바쁘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을. 우리 스마트폰은, 마이크 너무 좋은 건가? 우리 스마트폰은 조명 없이 촬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조명 없이도 찍는 거구나. 네, 찍는 건 맞아요. 기록은 돼요. 지금 그게 예술 작품으로 승화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예술 작품 같이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빛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빛으로 그린다. 자, 조명은 그 사실적인 조명하고 창조적인 조명이 있어요. 사실적인 조명은 자연스럽게 빛의 방향이나 강약이나 뭐 색상 등을 변화시켜서 피사체의 이미지를 살려줘요. 조명에서 무슨 색상을 변화시키나? 조명에서 색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죠? 조명 가지고? 셀로판지 같은 거.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이제 색조명. 색조명이 될 수도 있고, 화이트 바란스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화이트 바란스. 잘못 찍어가지고 시퍼렇게 나오는 거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렇게 화이트 바란스를 변경시켜서 색을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감독님이 얘기한 것 같이 셀로판 종이 같은 그런 색지를 대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요. 방송국에서 노을이 지는 배경이, 노을이 지는 그거를 그림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배경이 그냥 하얘요. 하얀데 조명으로 인해서 붉은 빛이 해가 탁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색감을 내줘요. 조명으로 인해서. 조명. 그래서 새벽을 나타내준다든가, 아침을 나타내준다든가, 석양을 나타내준다든가, 이런 거가 다 조명. 할 때마다 언제 그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조명 색깔로. 그게 이제 사실적인 라이팅을 자연스럽게 빛의 방향이라든가 강약, 밝고 어두운 거를 색상 등을 변화시켜서 피사체의 이미지를 살려줘요. 피사체 이미지를. 그래서 시간, 기후, 계절, 시대. 자,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늦잠 잤어. 어떻게 표현할 거야? 늦잠 잤어. 창문으로부터 해가 들어와서 그림자가 내 침대 시트에 이렇게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해가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한낮이 늦은 아침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가 없이 그냥 푸르딩딩 하다 그러면 그렇죠, 밤이죠. 새벽이나 밤은 좀 푸르딩딩이 아니라 좀 그건 붉은빛이 되고, 푸르딩딩 하다 그러면 이제 새벽 같은. 예. 우리가 감방을 표현할 때 깜빵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드라마 본 걸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색깔이 푸르딩딩이잖아. 그죠? 푸르딩딩하고 뭐가 보여요? 그림자. 철장 그림자가 벽에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내가 깜빵에 가서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조명기 앞에다가 철장 그런 마스크를 씌워 놓으면은 벽에 이렇게 철장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데서 촬영하면 그게 감방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감방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럼 내가 전체 감방은 내가 뭐 서울교도소 가서 촬영할 수도 없잖아. 그럼 서울교도소 사진 하나 미리
뭐 철문 있는 그런 풀샷, 롱샷 같은 거 하나 넣어주고 소리만 뭐 삐그덕 하는 거, 철장문 여는 소리, 에펙트 소리만 넣어주고 깜빡 이런 안에서 조명이 비쳐서 그림 철장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간다 그러면 현장까지 가서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면 계절을 나타낼 때도 빛의 온도, 색온도로 인해서 이 계절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시간, 뭐 기후, 계절, 시대 같은 것도 우리가 옛날 100년 전에는 우리 호롱불 폈잖아요, 그죠? 호롱불을 켰는데 호롱불이 형광등 비슷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색온도가 달라야 되잖아. 뭐 그 호롱불 가지고 촬영이 될까요? 잘 안 되죠. 되기는 되는데 잘 안 돼. 어두워. 그래서 초롱불빛 같은 조명을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롱불에다 푹 불면은 여기서 조명하는 사람이 탁 끌 수 있게. 그죠? 그리고 이제 창조적 라이팅, 자연의 채광 법칙에 의해서 뭐 밝기나 색광을 비춰서 피사체 형태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미적 표현, 조명으로 미적 표현을 해요. 미적 표현. 제가 얘기했었나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 그 외국 방송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를 하게 됐냐면 내가 촬영을 이제 서포트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 감독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감독이 UNTV 이제 PD야. 여자예요. 근데 나보러 너 감독 맞냐 이래. 나 감독이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너 감독 아니래. 후루꾸래. 그러니까 가짜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조명 없이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 말이 맞아요. 조명 없이 촬영하려고 그러는, 조명 없이 촬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짜야. 그건 가짜. 자체가 가짜.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줬냐면 MBC, 이건 뭐 밝혀도 돼. MBC 방송국에서 그 문광부에서 이제 질의를 한 거야. 미국 UNTV가 우리나라에 오는데 걔네들이 장비를 이제 카메라 팀이랑 조명 이거 취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카메라에 그런 조명기가 있어도 되냐 없어도 되냐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거 없어도 된다 조명기. 자기네도 그냥 옛날에 PD150이라는 캠코더 같은 게 있어요. 그거 막 들고 그냥 취재하니까 되는 건 줄 알고 조명 없이 그냥 나오라. 그래서 우리는 문광부에서 이렇게 해달라니까 그냥 카메라만 가가지고 찍어오면 주면 되는 줄 알고 나갔다가 개망신 당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호텔에서 픽업을 했는데 자기 방으로 올라오래. 자기 방으로. 몇 년도 얘기예요? 한 15년쯤? 아 15년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할 때 내가 이제 그거를 일을 해줬는데 자기 호텔방으로 올라오래. 올라갔더니 이제 따지는 거지 막 이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도 이제 저는 블로그를 했었어요. 블로그를 홈페이지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오케이 알았다. 그럼 조명팀 불러달라. 조명팀이 그때서야 불러가지고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 없이 촬영한다고 그러는 거는 가짜다. 반드시 조명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제 촬영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도 제가 스마트폰 영화 만든다 그랬잖아요. 영화 만들 때 일반 영화 만든 거랑 똑같이 조명기가 들어가야 돼요. 조명이. 그래야 배우같이 보이고 배우같이 보이는 거지. 조명이 없으면은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보여. 메이크업 하고 조명을 해야 이게 제대로 배우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조명 이제 배우는데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데 2층에다가 조명을 이제 세팅해놨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하시면 돼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조명은 이제 자, 요런 조명이 있고 요런 조명이 있어요. 자, 얘는 그림자가 생기죠.
네, 네. 얘는 없어요. 그림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림자를 있게 조명을 할 건지 그림자 없는 조명을 할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입체감을 주려고 그러면 그림자. 그림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림자가 또 너무 생기면은 또 지저분해 보여요. 그림자를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조명이 굉장히 고급 조명이죠. 굉장히 어려운 조명이에요. 어려운 조명. 하드라이트, 그림자를 만들고 조형물의 외관을 강조한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거 찍은 건축물을 많이 촬영한다 그러면 그림자가 진할 때 촬영해야 돼요. 그림자가. 그래야 입체감이 생겨요. 대비가. 사람 얼굴은 진하게 하면 안 되고 뭐 그림자, 조형물 이런 거 찍을 때는 그림자를 강하게 생기는 거로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자연광 또는 인공광을 사용하는데 자연광에서의 빛은 보다 딱딱한 광질이 된다. 빛의 강약은 광질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태양광 그림자가 길게 있을 때 내가 촬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가 어디로 길게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길게 올 때 촬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딱딱한 조명이네. 그럼 길게 왔으니까 길게 왔지만 얼굴에 빛이 닿지 않는 조명이기 때문에 딱딱한 조명은 아니에요. 하드한 조명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런 뭐 조명기라든가 뭐 백열전등이라든가 이런 촛불 옛날에 어렸을 적에 방 안에서 이렇게 촛불 켜놓고 놀이들을 했을 거예요. 해봤었을 거예요. 그러면 벽에 그림자 굉장히 크게 생기잖아요. 그죠? 벽에 촛불 가지고 놀 때 벽에 그림자가 자기보다 엄청 크게 생겨. 그림자 촛불이 나한테 가차에 오면 가차에 올수록 작아지고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커지게. 감독님, 딱딱하다는 게 뭔가 대비가 뚜렷하다는 걸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차이에요. 여기 선이 반 생기잖아요. 네. 선이 생기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가 인물을 찍는다든가 뭐 이럴 때. 근데 건물을 찍을 때는 면이나 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드한 조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조명. 소프트 조명은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입체감은 생기는데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 소프트 조명으로 기본 세팅을 해놓고 이제 주 조명이 이제 키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키라이트. 우리가 키라이트는 태양을 얘기해요. 태양은 몇 개요? 키는 하나죠. 촬영할 때 조명기도 키라이트는 하나예요. 하나. 조명기 하나만 켜놔야 돼요.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잖아.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림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키라이트 그림자가 생겨서 여기서 필라이트 여기를 보강시켜 준다 했잖아. 그림자를 지워준다 했잖아. 필라이트로. 네, 옆에서 상쇄시키는 거야. 이 빛이 강한 그림자가 여기 생기는 거를 여기서 약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필라이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뒤에 무슨 라이트라고 해요? 백라이트나 림라이트라고 하죠. 백라이트. 뒤에서 빛을 비춰줘서 역광을 만들어서 여기 디테일을 이렇게 살려주는 거. 배경하고 피사체를 분리시켜주는 거. 그래서 조명은 몇 점 조명이라고 했어요? 3점 조명.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림라이트라고도 그래요. 근데 감독님이 네. 촬영 감독 입장에서 여기서 무슨 라이트 써라 저기 하나요? 아니면 조명 담당이 알아서 조명 감독이에요. 조명 감독 카메라 감독은 말 안 해요. 그럼 조명 감독이 여기서도 찍어요. 저쪽 이거 체크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촬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콘티라는 걸 나눠줘요. 네. 조명 감독한테도 나눠주고 촬영 감독한테도 나눠주고 AD한테도 나눠주고 뭐 PD한테도 FD 다 똑같은 콘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씬은 몇 번 씬 어디서 찍는다 그러면 조명 감독이 알아서 조명 세팅을 딱 해요. 카메라가 이제 중심을 딱 잡고 내가 여기서 있다 그러면 여기다 조명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있다 그러면 여기다 조명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현장에 가면 조명 감독이 세팅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감독이 먼저 세팅을 딱 해. 하면 이제 조명 감독이 세팅을 해줘. 해주면 이제 카메라 감독이 이제 거기서 한마디 해줘. 그냥 안 넘어가. 왜냐면 그림이 좀 플랫하다. 그러니까 입체감이 없다. 입체감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 안 하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지. 이렇게 자기가 봐도 그림이 좀 조명 감독이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좀 대충 날로 먹는다. 그러면 좀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카메라 감독이 아무리 잘 찍어도 조명 감독이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 그림은 빵이야. 그림은. 조명 감독이 조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명 감독이라고 안 하고 조명 기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기사라고 그러면 큰일 나. 조명 감독이랑 카메라 감독이 동등한 입장이야 이제는. 그 정도로 조명이 이제 파워가 세진 거야. 정말로 필요한 게 조명이거든요. 실내 조명, 실외 조명. 실내는 말 그대로 뭐 인공 조명이고 실외 조명은 야외에서 하는데 야외에서 반사판 같은 거 많이 봤죠 이렇게. 네. 야외 이렇게 보면 게 드라마 찍고 이런데 보면 판 같은 거 이렇게 막 들고 있잖아요, 그죠? 판때기. 그 판이 빛을 제일 잘 보내려고 그러면 뭐가 제일 어떤 재질이 제일 빛을 잘 보내줄까요? 아닙니다. 호일. 거울이 더 빛이 더 반사가 잘 되잖아. 근데 왜 거울을 안 쓸까요? 너무 네, 그 직광에 대해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광을 쓰기 위해서 호일을 이렇게 구부려 찌글찌글찌글하게 해놔가지고 그래서 난반사가 되게 난반사 빛이 일정한 직선으로 반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난반사가 되게 하느냐고 그리고 호일 같은 걸 써요. 자, 그러면 호일만 반사가 되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A4 용지도 반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박스 야외 촬영할 때 A4 용지 여기다 놓고 찍으면 얼굴이 여기 다크라이트 여기 다크서클인가 이게 없어진다 그랬잖아. 여기다 대면 인물 찍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인물 사진 찍었는데 왠지 좀 잘 안 이쁜 것 같아. 잘 안 나온 것 같아. 촬영하는 사람이 이게 뭐 흰 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호텔방 같은 데서 호텔 그 천 있죠. 이 호텔포 아니야 맞아 뭐야 시트 들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런 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반사가 돼서 이 벽 침대 시트에 반사가 돼서 얼굴이 까맣게 안 나와요. 얼굴이 부드럽게 나와. 엄청 부드럽게 나와. 그러니까 그걸 대부 했냐 안 했냐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반사 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사 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자, 반사판은 흰색에 하얀색 반사판도 있지만 검정색도 있어요. 검정색이 반사가 돼요? 안 되잖아요. 흡수하잖아요. 검정색은 왜 되냐 그럼? 빛이 돌아가지고 오는 난반사를 죽이기 위해서 촬영하는 사람 옆에다가 검정 블랙보드를 대요. 빛이 돌지 못하게 거기서 끝나게 얼굴에만 딱 닿고 끝나게. 그렇지 않으면 이 빛이 벽에 닿아서 벽이 만약에 뭐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그럼 그 빛이 벽에 닿아서 이쪽 사람 얼굴에 빨간 빛이나 파란색의 얼굴이 빛이 묻어 빛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카메라 위치에서 봤을 때 여기가 카메라예요. 네. 정면에서 봤을 때를 우리는 순광이라고 그래요. 순광. 안전빵. 그러니까 사고 날 일이 0도 없는 거. 순광. 그럼 순광이 다 사고 안 나나? 어떨 때 순광이 사고 날까요? 노출을 오버시킬 때. 적정 노출을 줘야 되는데 적정 노출이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는 ISO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필름은 아사라고 그랬어요. 딘이라고 됐어요. 지난번에 카메라 보여주면서 얘기했죠. 아사 100이 지금 표준이에요. 우리는 ISO 100이 표준이에요. ISO 100에다 놓고 우리가 샷터 속도 60에 뭐 한 200, 50, 100 뭐 이 정도가 이제 기본인데 그거를 오버시켜가지고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면은 순간에도 얼굴이 허옇게 돼.
노출 오버. 자,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 노출 부족은 수정이 돼요. 좀 이렇게 가감하면 이제 수정이 되는데 노출 오버는 절대 못 살려. 이건 그냥 끝이야, 깍이야. 그래서 한 스텝 부족하게 촬영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스텝 부족하게 찍어라. 두 스텝 부족하게 찍어라. 한 스텝 오버는 안 된다. 나는 부족. 한 스텝 부족은 괜찮아요. 한 스텝 부족은 내가 부족시켜 놓고 이제 편집할 때 이 노출을 조정한다든가 색상을 조정하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감독들은 자기가 노출을 측정을 안 해요. 카메라 딱 세워놓으면은 AD들이 다 노출 측정을 해줘요. 색한 카메라나 이런 사람들이, 서드 이런 사람들이 줄자로 이렇게 거리를 줄자로 재요. 그 다음에 노출계를 얼굴에다 갖다 대고 엄청 많이 재. 뭐 125에 8 하고 이제 독창을 해. 이게 재는 사람이. 뭐 125에 8 알았어. 그러면 이 카메라 감독이 메인 감독이 아니야. 세컨 감독이 125에 8 딱 맞춰놔. 그러면 오리지널 감독이 들어가서는 그거를 그냥 안 찍어 그거대로. 자기 느낌이라는 게 있어. 현장 느낌하고 뒤집기로 하는 거하고의 그 차이를, 미묘한 차이를 자기 눈으로 해서 그걸 또 수정해. 자기가 수정해. 그래야 그게 자 있게 되는 거지. 기계가 만들어준 115의 8 ISO 100 이거는 누구나 찍은 거 다 똑같아. 그래서 자기만의 컬러를 만든다든가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눈을 더 신뢰하는 거야. 기계보다. 그럼 기계 뭐하러 써? 기계는 편리하게 빨리 찾을 때 125의 8을 빨리 찾을 때는 해고 거기서 이제 조절을 해서 정면에서 주는 거 요걸 순광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렘브란트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렘브란트. 우리가 이제 미술하시는 감독님은 잘 아실 거예요. 렘브란트 조명. 그림 그리는데 렘브란트 화풍 막 이래요. 여기에 빛을 이렇게 줬을 때 키라이트를 줬을 때 여기서 뭘 준다 그랬죠? 필라이트 준다 그랬잖아. 필라이트 주면서 여기에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요. 뺨에. 여기에 삼각형 모양의 뺨에 그림자가 생길 때 그거를 렘브란트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조명이야. 굉장히 감성 있는 조명. 그래서 그게 여기서 봤을 때 45도 각도야.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을 때 45도 각도에서 빛을 비춰주고 위에서 45도 각도에서 빛을 비춰줬을 때가 렘브란트 조명을 만들 수 있는 각도예요. 45도. 그래서 우리는 얼굴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하라 그랬어요? 한쪽 귀 안 나오게 찍으라 했잖아요. 그게 45도 각도예요. 한쪽 귀 안 나오게 찍는 게 45도 각도. 그래서 여기서 45도 각도, 여기서 45도 각도면 90도가 되잖아요. 그럴 때가 조명이나 카메라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가 돼요. 그다음 이제 뒤에 역광, 뒤에 백라이트, 뒤에서 이렇게 여기 비춰줘서 배경하고 분리시킨다 그랬죠. 림라이트, 역광라이트랑 림라이트 그냥 같이 써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도표로 엄밀히 말하면은 림라이트는 여기 이제 엣지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엣지. 백라이트도 뒤에서 비추면 여기 엣지가 생기거든요. 엣지가. 이제 요 림라이트 같은 경우는 엣지가 생겼을 때 어떨 때는 아니 역광으로 찍는다 그러면 엣지 여기 색깔은 없어요. 그냥 화이트하게만 나와요. 그냥 배경하고 분리되기만 나와. 색깔은 안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다가 림라이트로 엣지를 넣게 되면은 붉은색, 그러니까 만약에 호텔방이다 그러면 호텔방에 그런 붉은색 기운이 여기 돌 수 있게. 그 다음에 이게 호텔방이 아니고 취조실이다. 그럼 여기 무슨 색깔이 돌아야 돼요? 푸르색색. 푸르딩딩한 색이 돌아야 사람이 좀 공포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취조실,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봤잖아. 취조실 가면은 처음에 딱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취조실. 창문? 탁자? 등이 보이잖아. 움직이는 등, 흔들거리는 등.
백열등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얼굴에 그림자가 생겼다 바랬다 오갔다 바랬다 하면 취조하는 사람이 앞에 얼굴 들이대면서 막 이럴 때 이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조실을 조명한다면 그런 것도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취조실을 촬영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하는 거야. 취조실은 이렇게 생겼다. 지금은 카메라 다 설치해가지고 뭐 장난 못 치게 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형사가 카메라 꺼버리잖아. 거기다 뭐 휴지 물에다 적셔서 집어 던져서 막아놓고 막 폭행하고 이러잖아. 그래서 정면으로 이렇게 오는 걸 우리 순광이라고 그래요. 순광. 키라이트는 45도 각도에서 자 톱라이트 머리 위에서 밑으로도 자 우리가 12시 정오에는 촬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럼 이거는 톱라이트는 12시 정오네. 톱라이트. 근데 이 톱라이트의 이 위에서 내리는 빛은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이렇게 좀 디퓨즈 시키는 색을 좀 아니 빛을 좀 분산시켜서 전체를 그냥 부드럽게 해주는 용도로 많이 써요. 부드럽게. 그리고 형광등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붐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라이트를 이렇게 세우지 않고 붐대를 이렇게 세워서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필름 보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백라이트, 림라이트, 아우리. 이건 우리 일본어 잘하시는 분이 아시죠? 아우리 뭐예요? 아우리 사과. 네, 범이 이렇게 좁히고 막 이런 걸 아우리를 좁혀라 막 이렇게 하는 이게 영상하는 사람 했는데 실제 일본 말에 아우리가 그런 좁히고 이러는 거예요? 시보리라는 네, 시보리. 시보리가 아우리예요. 아 그래요? 네, 시보리. 아우리는 방언 같아요. 아 그래요? 표준어가 시보리라고 합니다. 네, 시보리가 이게 조리개를 이렇게 조여주는 거. 예, 범위를. 예. 아우리 사과. 네. 시골이. 요즘 여기 시골이 하면 이게 시골이. 조명 가지고 입체적인 질감을 만들고 감정을 표현하고 시간을 경과하고 아까 다 얘기한 거예요. 시간 경과하고 입체감. 자, 천년 고찰을 표현할 때 조명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45도 옆에서. 순간은 절대 찍으면 안 된다. 그죠? 오래된 사람을 찍는다든가 오래된 뭐 사찰을 찍는다든가 오래된 나무를 찍는다든가 오래된 결무늬를 찍는다 그러면 측광 옆에서 순광을 찍고 오래된 할머니 얼굴이 이제 세파에 찌들이는 얼굴을 찍으려고 그러면 옆에서 찍어야지. 그걸 순광으로 찍으면 예쁘게 나와. 그냥 주름이 안 보여 잘. 주름이 안 보이면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주름을 그려 놓잖아. 주름을 이렇게 그려요. 메이크업은 화장이 아니라 그거는 그림이야. 그림. 얼굴에다가 분장. 얼굴이 떡판만한 사람이 드라마에서는 주먹만하게 나와. 이게 세수하고 나오면 깜짝 놀래.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그렇게 예쁘고 아주 그냥 그 에이크 모델이 이게 확 분장을 싹 지어놓고 보면은 기절해요. 기절해. 그러니까 실망해. 막 주근깨도 막 엄청 많고, 근데 얼굴은 백색, 뭐 산소 피부래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이경인가? 그거 밝히면 안 돼요. 우리가 딴지 걸어. 요즘 무서워. 네. 알았어. 요즘 세상은 그래. 따지고. 광원의 성질에 가서 뭐 스폰라이트 윤곽이 뚜렷하고 짙은 그림자를 주고 광폭이 좁고 방향성이 강하다. 우리가 공연할 때 이렇게 비추는 거 있잖아요. 네. 따라다니잖아.
사람이 이리 가면 이리 쫓아가고 저리 가면 쫓아가고 그게 스폿라이트예요. 그럼 멀리서 이 우리가 좀 이렇게 촬영할 때 초점 맞추듯이 이렇게 해서 광원을 정확한 위치에다 이렇게 맞춰요. 이만큼만 맞춰야 되는데 빛이 이만큼 들어오면 그러면 사람의 시선이 분산이 돼 버리거든. 요게만 나와야 되거든. 스폿 고개만 나올 수 있게 하는 거를 주광이라고도 그 피사체 표면의 윤광이나 질감을 나타낼 때 부드러운 윤곽의 그림자나 넓은 광원의 반풍이 넓고 질감을 옥죄고 그림을 반사, 재반사하는 그 2차광 아까 그랬죠. 흰 침대 시트라든가 하얀 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재반사시켜서 하면은 빛이 부드러워서 그림이 좀 우아하게 보여. 우아하게. 광원의 생질을 바꾸게 하는 건 빛을 해주는 것도 있고 종이, 헝겊, 튜브라는 자, 젤라틴이라는 게 들어봤어요? 혹시 젤라틴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뭐 먹는 젤라틴 말고요. 네, 조명에 끼는 필터 이런 거를 젤라틴 필터라고도 그래요. 젤라틴. 그러면 그런 젤라틴 필터가 그 렌즈 앞에다만 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제 야외에서 아니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너무 강해. 그럼 창문에다가도 그 젤라틴 필터를 붙여요. 젤라틴 필터. 젤라틴 필터는 우리가 5,500 켈빈도의 젤라틴 필터도 있고 뭐 3,200 켈빈도의 젤라틴 필터도 있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몇 도예요? 몇 켈빈도 온도라 그랬어요? 야외 빛이 데일라이트 5,500. 데일라이트는 5,500이에요. 실내는 3,200. 켈빈도가 달라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5,500 켈빈도가 여기 들어오면 안 되잖아. 3,000 지금 실내에서 실내 온도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파란 빛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3,200 젤라틴 필터를 창문 전체를 다 발라 붙여. 가지고 들어오면 빛이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밖을 찍어도 밖이 자연색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색 온도만 바꿔주는 거예요. 색 온도. 그래서 그런 젤라틴 필터를 붙여서 촬영하기도 해요. 효과적으로 조명을 쓴 데는 방향성 있는 하이드라이트와 빛이 분산되는 소프트라이트를 같이 사용하기도 해요. 소프트라이트는 콘트라스트를 약하게 해서 거칠은 표면을 부드럽게 하고 그림자진 그 그림자와 그림자지지 않는 그런 공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모르게 그림자랑 그림자지지 않는 부분이 하드하면 이렇게 딱 이분화돼 있잖아요. 밝고 어둡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라데이션 한 것 같이 잘 그림자가 잘 안 보이게 해주는 거가 소프트 라이트. 그러니까 우리는 소프트 라이트를 하드 라이트를 다 동시에 사용하면서 영화 촬영을 해요. 소프트는 소프트만 하지 않아요. 그럼 또 입체감이 떨어져. 하드 라이트를 하면서 거기다 소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보강을 해서 부드럽게 해줘야지. 화이트 밸런스가 이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 해가 뜰 때인지 질 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해가 뜰 때 이렇게 바다를 찍으니까 바다가 이렇게 데일라이트 했을 때 이렇게 붉게 보여요. 근데 얘는 푸르딩딩하잖아. 텅스텐. 자, 이렇게 촬영한 거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일부러 텅스텐으로 해서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감방이라든가 뭐 아니면 지금 새벽이 아닌데 새벽같이 보이게 한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텅스텐으로 이렇게 맞춰서 촬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찍을 때는 보통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하면 다 이렇게 나와. 바다가.
네. 석양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나는. 네. 오토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사진을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스마트폰에다 넣고 색 온도를 내가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꿔주고 보여주는 거는 똑같은 사진이 되는 거고 바꿔주는 사람만 자기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진은 영상은 반드시 편집을 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해서 보여줘야 돼. 잘라낼 거 잘라내고 보여주고 싶을 것만 보여줘야 돼요. 아무거나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주기사탕 안 되고 100장 찍었다고 100장 다 보내주지 말고 우선 한 장만 보내주세요. 한 장. 그래야 잘 찍었다 그래요. 쑥스럽네. 다 보여주는 아니요. 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그때 그 분위기를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다 보내줘야 돼. 잘못된 거, 잘된 거 다 보내줘야 아 내가 이때 참 웃겼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잘된 거 하나만 딱 보여주면 기억이 소환이 안 돼. 그죠? 그래서 텅스텐과 데일라이트를 같이 쓰면 안 된다. 텅스텐으로 촬영한다 그러면 텅스텐으로, 데일라이트로 촬영한다 그러면 데일라이트로. 근데 그럼 한 화면 속에 데일라이트랑 텅스텐이 같이 그럼 절대 안 나오냐? 그렇진 않아요. 예, 일부러 텅스텐으로 촬영하면서 데일라이트 빛이 약간 들어오기 위해서 이쪽을 좀 허스름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조명의 효과는 피사체에 닿는 빛과 카메라 시점과의 각도에 따라서 변화된다. 우리가 이 조명을 하잖아요. 조명을 하면은 이 조명 여기 닿는 이 거리가 내가 1m에서 하는 빛의 양과 2m에서 하는 빛의 양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아니 1m에서 하는 양이 100이라고 봤을 때 2m에서 하는 양은 25밖에 안 돼. 아니, 거리는 반밖에 안 됐는데 왜 4분의 1로 줄어? 그럼 이게 더 나가면 더 많이 주는 거지 막. 제로. 네, 아니 제로까지는 아니죠. 빛이 잘 안 닿는 거야. 빛이 거기까지.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쓰는 거고 이 빛을 잘 내가 다루기 위해서 정해진 거리를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2m 이내 뭐 한 이 정도? 2m. 지금은 이제 썬건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방송 카메라는 ENG 들고 나오면 반드시 따라가는 사람이 조명 감독이 그때는 조명 감독이라고는 안 했지만 조명 기사가 썬건이라는 걸 가지고 다녀요. 이게 등을 이렇게 이제 얼굴에다 이렇게 비춰. 근데 이걸 얼굴에서 비추면 안 돼요. 이거 실내야. 그래서 항상 미리 뒤에서 이렇게 켜. 여기서부터 켜가지고 자, 네 조명합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지. 헛되는 거 알잖아. 그럼 자기 얼굴에 닿는 거 알잖아. 재수 없을 때는요 여기서 켰는데 얘가 터져가지고 네, 어떻게 됐어요? 터지면은 여기 큰일 나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라이트가 거의 맛이 갈 때 시간이 오버되는 이제 시간 되면 얘를 갈아줘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안 갈고 그냥 해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얼굴에다 비추지 않아요. 항상 여기서 뒤에서 켜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색조가 어두운 화상은 희미하고 입체감이 없어. 색조가 없는 밝은 화상은 선명하지 못하고 활기나 생기가 없어. 이건 지금 조명 얘기한 건데 내가 조명이 잘 닿을 수 있게 그 조명 빛의 세기를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조명기를 어떻게 돼요? 전진 배치시켜야겠죠. 전진 배치해서 얼굴에 활기가 날 수 있게 얼굴에 색조가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귀찮으면은 그냥 대충 찍어 조명해놨으니까 그냥 그 시간은 행복할 수 있어. 왜냐면 조명이 안 졌으니까. 그렇지만 편집할 때 이제 괴로운 거야. 이 PD는 아주 죽을 맛이. 그다음부터 그 조명 감독 안 불러. 촬영팀은 다 각계 전투예요. 카메라팀 따로, 조명팀 따로, 다 따로따로야. 촬영할 때 다 모아서 하는 거거든요.
조명기가 하나죠. 네. 뒤에 있는 거는 지금 백라이트니까 이제 치지 말고 앞에서 비춰준 게 하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자가 생겨요? 이쪽에 그림자가 생기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입체감은 있을 수 있어. 어떤 그런 일부러 이렇게 촬영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조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건 이제 뒤에서만 이제 비쳤는데 앞에서도 필라이트 하나 주고 여기서 필라이트 하나 주면은 여기는 지금 양쪽 뺨이 이렇게 다 라이트가 생겼죠. 네. 하이라이트가 양쪽에서 이렇게 줘서 림라이트 같이 양쪽에서 줘서 이게 림라이트라고 해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빛을 하나 주니까 입체감이 없어. 근데 뭐 때문에 입체감이 생기냐면 백라이트로 인해서 여기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잖아요. 네. 네. 배경하고 분리가 돼. 네. 그러니까 뒤에서 비추는 거는 네. 되도록이면 한 번은 그러니까 조명기를 꼭 써주는 게 좋아. 백라이트는. 그다음에 여기에 하이라이트 뭐 필라이트를 준다든가, 그래서 필라이트 준다든가. 막 조명기가 두 대밖에 없어. 두 대밖에 없어 그러면 필라이트 하나 주고 필라이트를 생략하고 뒤에서 백라이트 줘도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이게 좀 더 예술가적 같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거보다 그죠? 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전에 거 봐주세요. 저쪽에 여자 머리가 까맣거든요. 네. 조명 때문에 까만 거예요? 컬러링해서 까만 거예요? 그냥 까만 머리인데 까만 머리죠. 이 사람과 이 사람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친구는 러시아 사람 같아. 오. 그죠? 네. 전혀 다르요. 나는 같은 사람으로 봤어요. 안경 안 꼈어요. 노란 머리가 왜 까맣게 보이냐 이제 네, 그렇게 네. 해서. 저기는 같은 사람이에요. 네, 여기는 같은 사람이고 여기는 다른 사람이에요. 조명으로 네. 턱도 깎고 뭐 그럴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조명으로 턱 깎는 건 잘 안 되고 그건 메이크업으로만 돼요. 네. 네, 메이크업으로 턱을 깎을 수 있죠. 근데 또 메이크업을 너무 이렇게 잘 해면은 그 사람 같이 안 보여. 다른 사람 같이 보여서 또 그 이질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게 할 거는 많고, 자, 여기 45 촬영할 때 이렇게 45도 각도 촬영할 때 요 위치에서 피사체를 이렇게 상품 같은 거 촬영할 때 그러면 블로그 할 때 음식 촬영할 때 저기 45도 각도에서 하는 음식 좋은가요? 네네네. 촬영은 다 45도 각도로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똑같은 눈높이 아이 레벨로 찍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계속 눈높이로 하면은 윗면이 안 보이잖아. 자, 영상은 3면이 다 보여야 돼요. 정면, 옆면, 윗면. 이 3면이 다 보여야 입체감이 생기는 거잖아. 3면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찍을 때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촬영을. 지금 이제 우리 스튜디오 내려갈 거라 이게 잠깐 보여야 되는데 쇼핑몰 스튜디오, 뭐 상품 촬영회원 조명, 미니 스튜디오. 예, 우리가 스튜디오 촬영하면은 자, 요 블루베리 이렇게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거창하게 조명을 세팅해놓고 촬영을 해요. 블루베리 하나를. 우리 그냥 블루베리 하나 그냥 마트에서 사다가 책상에다 놓고 그냥 찍잖아. 그죠? 띡 찍으면 이 사람이 찍은 거나 이 사람이 찍은 거다 똑같아. 그렇지만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찍히는 거야. 뒤에 녹색 복회가 돼가지고 여기다 이제 뒤에다가 나무가 없으면 이제 나무 가져다가 그죠? 화분 같은 거 뒤에다가 가져다가 바짝 붙여놓지 않고 약간 멀찍이 떨어뜨려가지고 이거 포켓되게 주피사체가 뭐예요? 여기를 맛있게 보여야 되는데 얘까지 맛있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조리개를 다 열어가지고 조리개를 오픈한 상태에서 촬영하면은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고 여기는 안 맞아. 여기 보면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그죠? 물방울이 이렇게 신선해 보이잖아. 물방울을 신선하게 해서 뭐예요? 스프레이를 이렇게 칙칙칙칙칙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세척해서 가져와도 되지만 세척해서 가져와도 금방 말라 없어져 얘가. 그래서 또 칙칙칙칙 하고 또 해다가 또 엎대가 또 칙칙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렇게
블루베리가 여기 왜 떨어뜨리나요?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자연스러워. 이게 없고 얘만 달랑 놓으면 덜 자연스러워요. 인위적인 게. 여기에 블루베리 올리는 것도요. 내가 이쁘게 한다고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이렇게. 그러면 그거는 빵이야. 그러면 안 되고 블루베리를 확 집어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 지가 이 위치도 지가 알아서 잡아. 사람이 잡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막 위치를 멋있게 한다고 막 잘못 바꾸면은 더 이상하게 보여. 그래서 자연의 그 순리에 의해서 이렇게 쏟아가지고 그게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너무 얘가 일이 안 있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요 사이를 벗어났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때만 이제 다시 한번 하든가 아니면 그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좀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위치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제가 미장센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미장센 가르쳐 줬다고 그거 한다고. 네, 그래요. 이렇게 아까 그 사진이 이거예요. 네. 이렇게 뒤에 이 뒤에도 이 나무에다가 조명을 했잖아요. 나무 뒤에서 백라이트로 그죠? 나무가 여기가 밝은 게 아니라 뒤쪽이 밝잖아요. 여기 뒤에서 백라이트를 한 거죠. 요게 디퓨즈 시키는 거예요. 빛을 하얀 그 천 같은 거 디퓨즈 시키는 이런 것도. 이게 이제 미니 박스라고 그러거든요. 있더라고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올래다가 네. 밑에 조명실에서 안 가졌는데 다음에 올 때 제가 가져올게요. 네. 자, 이렇게 네. 안에다가 까만 종이를 깔고 촬영을 해요. 자, 이 종이가 이렇게 안 되면은 얘는 이렇게 아루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아루를 생기지 않게 하면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끊겨 보이죠? 벽이.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네, 이렇게 잘라 보이잖아요. 이 아루가 져야 안 끊겨 보여요. 그래서 세트장은 다 뒤에 가면 이렇게 아루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루가 지지 않은 세트장은 가짜, 엉터리 세트장이에요. 모양만 세트장이야. 근데 연출에 따라서 딱 아니요, 뒤에 가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트장 자기가 먼저 딱 갔을 때 뒤에가 아루가 졌나 안 졌나 봐요. 사방을 다 아루를 줘요. 이쪽까지 다 아루를. 그래야 공간감이 없어져. 이게 딱 잘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에 저는 뭐가 이렇게 이렇게 쭈루루 하고 색깔 쭈루루 바꾸고 네, 배경지 이렇게 깔 때 네, 네, 뒤에 네. 묻히지 않고 이렇게. 네, 네, 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거 네. 말고 네. 세트장 안에 페인트 칠이 돼가지고 보드가 그냥 우리 집 같이 이렇게 이런 네. 사무실 같이 이렇게 된 데는 그 세트장이 아니다라고 보면 돼요. 제대로 된 세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도 할 수 있어요. 트레싱지나 라면 상자 구멍 뚫어가지고 트레싱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밖에서 빛을 비췄을 때 이 화장품이 그림자가 안 생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림자가 안 생기고 진짜 스튜디오 가서 촬영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2층으로 가서